네,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셋을 분리하고 그다음 일부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코드를 이어서 진행을 하면 일단 테스트 셋을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때 데이터 셋을 분리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교재라던가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훈련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이제 분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어 일단 훈련 학습을 시키고 내가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뭐 진행을 해도 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마치 이제 돌다리도 뭐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이제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모델만 이제 테스트를 한번 분리해 보겠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검증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얘로 일단 분리를 하겠죠. 8P 정도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팔이 남은 팔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분리해요? 이제 6대 4 비율로 다시 이제 비율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어, 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전체 데이터에서는 8대 2로 분리하는 거고 그러면 이 8을 가지고 다시 뭐 6대 3이나 또는 이제 7대 3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모형 학습을 하죠. 학습 후 이제 검증 데이터에서 이제 네, 검증을 완료하고 나면은 네, 그러면은 이 훈련 데이터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두 데이터를 다시 합쳐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할 때는 훈련 데이터에 학습한 모델만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적용한다. 네, 그래서 그 원리만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코드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네, 훈련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관용어처럼 이렇게 이제 관용구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 그 쉐이프 있죠? 이 쉐이프를 한 번씩 더좀 확인해서 데이터가 적절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왜냐면 여기 중간에 이제 가끔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메서드를 한번 도입을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여전히 이 데이터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여전히 숫자와 이렇게 문자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잘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스모커, 데이, 타임. 이거 문자죠. 그러면은 이 문자 타입은 우리가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로 변경을 해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널 인코딩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원활 인코딩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 이거에서 원활 인코딩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왜 작성을 하냐면 이 원활 인코딩 코드는 자, 원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조금 문법적으로는 약간 좀 복잡해요.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API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원활 인코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원활 인코더 코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원활히 그 코드를 진행하게 되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법, 이것도 약간 PC라는 메서드가 들어가면서 학습을 시켜주고, 트랜스폼을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약간 조금 복잡한 형태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한 개가 아니라 컬럼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이거를 일일이 다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불필요하게 뭐 반복문을 써야 된다거나 약간 좀 그 컬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를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거를 컬럼 트랜스포머라는 메서드를 써가지고 진행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정의만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파이프라인 코드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파이프라인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되는 이 피처들을 우리가 사전에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컬 피처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는 내가 어디너 인커를 하겠다. 그럼 어디너 인커를 여러 번 더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다 그냥 원하는 인커를 처리해 주니까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주면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인 코드를 가져와서 뭐 핏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트랜스폼을 해주고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네,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컬럼만 추가해주면은 해당되는 1차적인 프로세스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화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속형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평균을 이 각각의 단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단위들이 다를 때 이거를 약간 좀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칼럼 중에서 킬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센티미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각각의 컬럼에 대한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 다른 문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식은 이제 숫자로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뭐 예를 들면은 100kg이랑 그다음 1kg이랑 사실 1000g이랑은 같은 의미인데 그죠? 네,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그 서로 다른 단위들이 있을 때 이거를 약간 좀 동일한 관점에서 할 수 있게끔 평균을 다 어, 그 0으로 맞춰주는 평균을 다 0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정의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작업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프리프로세싱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한번 그때 보면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스탠다드 데이션 그다음에 뭐 베리언스 스케일링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 외에도 뭐 민맥스 스케일러 그다음에 뭐 맥스 에이비스 스케일러 스케일러의 종류가 사실 되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맥스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케일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컬럼이 만약에 많을 때 뭐 일부 10개 뭐 한 3개 데이터는 스탠다드를 쓰고 뭐 4개 데이터는 그냥 숫자 데이터를 민맥스로 쓰고 또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버트를 써주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늘려나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 원칙은 동일해요. 원칙은 이것도 핏, 트랜스폼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파이프라인 안에다가 이렇게 트랜스폼이라고 기재를 해주면 다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 해주는 1차적인 방법론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모델을 우리가 디시전 파일을 써주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줍니다. 네, 파이프라인 이렇게 구축해줬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대신에 내가 민맥스를 쓰던 아니면 로버스 쓰던 그거는 또 추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성을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디스전트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